인간관계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배경을 봐라.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말콤 그레드웰은 인간 행동의 비밀을 추적하는 사람? 예, 인간 심리의 추적자라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그 그레델 책이 주로 경제 경영 내지는 자기 개발 내지는 성공의 비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면 이번 책은 인간관계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자주 오해하고 그중에 인간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총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애쓴 책인 것 같습니다. 네. 타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이해는 힘들고 오해는 자주 하는가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진실 기본값 모드라고 해가지고요. 타인을 대할 때 일단 믿고 본다는 거죠. 확실하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전에는 일단 사람들을 먼저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불가능하고 애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물건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일단 타인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자기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자기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책에는 이제 그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서 왜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는가. 또는 히틀러가 의도적으로 친밀성을 과장하면서 체인벌린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명성 가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투명성 가설은 마음과 행동을 일치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사람들의 속마음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거짓말을 하면 눈을 자꾸 딴 데로 돌리고 정면으로 안 보려고 하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말을 더듬고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기꾼은 눈을 똑바로 보고 말도 되게 명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는데, 특히 우리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일단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행동은 문화적인 맥락 내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에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동을 독립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흔히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행동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배경을 봐라.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늘 타인에게 접근할 때는 상대방의 문화적인 맥락,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 글래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인을 해석하는 세 가지 비결인 거죠. 진화의 과정에서 그 인간은 오랫동안 친밀한 사람들, 친구들하고만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이나 시족, 내부에서만 살았죠. 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는 귀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엄마가 아기의 표정이나 울음만 듣고도 속마음을 그대로 파악해가지고 원하는 걸 갖다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친구의 표정이 살짝만 바뀌어도, 친구의 어조가 약간만 달라져도 오늘 무슨 일 있나? 혹시 불안한 일이 생긴 거 아닐까? 해서 뭔가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낯선 사람은 근대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낸 현상인 거죠.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러 나와가지고 퇴근하게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낯선 사람들하고 더 오랫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숙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데, 더 현대인한테 필요한 능력이 뭐냐? 낯선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낯선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그리고 낯선 사람을 대하면서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내지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오해하지 않고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가 스트레인저 투 토크거든요. 왜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가 중요하냐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내지는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 늘 낯선 사람하고 첫 번째 말을 걸면서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오해를 하거나 내지는 상대방을 넘겨짓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는 좋은 관계에 이르기 어렵겠죠.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즉 타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콤 그레드웰은 인간 행동의 비밀을 추적하는 사람? 인간 심리의 추적자라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드웰이 이제 티핑 포인트부터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그레드웰이 추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왜 특정한 사회 현상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는가? 인간은 왜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왕창 받아들이게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비밀을 추적하는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까지 무시하고 지내갔던 것들을 오늘은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거. 너무 이상하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서. 이거를 이제 그 그레드웰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좀 더 잘 알려진 거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유리창 전체가 깨지게 된다. 이런 이론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인간 심리의 가장 특이한 부분들 알아야 하지만 결국 쉽게 알기 어려운 것들을 말콤 그레드웰은 심리학 이론, 행동 이론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에서는 인간 노력이 어떻게 인간 성공의 비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아주 명료하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블링크 같은 데서는 사람의 첫인상, 쉽게 말하면 직관의 힘이 어떻게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했고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책에서는 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이길 수 있는가? 강자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자기의 강점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자기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만 쉽게 알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레드웰의 제일 큰 특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최신의 심리나 행동 이론들을 일반인들이 가장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타인을 믿지 않는 사회 세계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회의 해체를 가져오는 거니까요.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서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레드웰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은 타인을 미리 넘겨짚지 마라. 타인에 대해서 늘 겸손한 태도를 취해라. 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인을 미리 의심하는 세계, 내지는 미리 예단하는 세계, 그리고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병에 걸린 사람들, 내지는 이미 그 복균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피해자로 보는 시각, 내지는 자기 관리 잘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도 결국 그 거대한 어떤 사회구조의 피해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연대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들이 결국 코로나 시대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지 않으면 패닉을 넣고 사회 전체가 완전히 와해되게 되겠죠.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와 하느님 사이에 당신이 있다. 그게 뭐냐면 타인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게 신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타인을 연민하는 삶, 그리고 타인을 우선 배려하는 삶, 타인을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고 단죄하기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이런 태도를 갖는 것.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를 고민한다면 이런 태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